어디 그 뭐지 시선은 어디 놔야 돼? 그냥 대화하듯이 어디 고정 안 하셔도 돼요. 알겠어. 사람들이 과연 1시간 얘기할 수 있을까? 2시간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 하다 보면 아쉬워. 이렇게 뭔가 맞아요. 저것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만 이러고 있어요. 대표님도 오랜만에 하셔서 긴장되실걸? 나도 수술하고 처음이야 딸딸. 아 정말이요? 2월 방송 복귀. 처음이니까. 살 꼴짝 빠지셔갖고 많이 빠지셨죠 살. 그러니까 너무 네. 자 스탠바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또 탈북하면서 힘들고 아팠던 기억들을 탈탈 털어드리는 프로그램 탈탈탈입니다. 네 오늘은 또 제가 이렇게 김이력 씨 또 어렵고 힘들게 이제 섭외를 했습니다. 이력 씨 나와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두 분은 네.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저희는 이제 우리 그 하나통일 원정대라고 해서 이번에 또 그 평창 올림픽 계기로 저희 공연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알게 된 사이에 바로 옆에서 네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대표님 또 오랜만에 이렇게 네.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긴장되고 떨려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력 씨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온 지 7년 차 되고 지금 외대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대에 있는 탈북대학생 동아리인 그 통일 리더십 동아리라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조금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멋져요. 화이팅. 네, 그럼 우리 이제 또 이력 씨 이렇게 나와주신 만큼 또 우리 아팠던 기억들, 좋았던 기억들 탈탈 털고 가야겠죠? 그쵸? 네. 고향은 그럼 어디신가요? 저는 함경북도 샛별군이라고. 샛별군. 네. 샛별이면은 저 베나TV 출연했던 김필주 씨가 샛별군인데 아세요? 필주 형은 저희 동네에 살던 정말요? 네, 이웃이었는데 저는 어렸어가지고 네. 거기서는 몰랐고 여기 북한에서 와가지고 몰랐고. 네, 여기 와서 만나서 또 그 북한에서 있던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네. 그러면 그렇게. 뭐 필주 씨하고 저기 이력 씨네 집하고 뭐 가까웠어요? 왔다 갔다 하고 그랬나요? 근데 저희 그 옛날에 살던 집이랑 네. 그 필주 형 집이랑 가까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필주 형이 막 저희 할머니 집에 와가지고 네. 두부를 막 사갔다고 그런 얘기를 가끔 하세요. 몰랐는데 거기선 몰랐는데 네, 여기 여기 와서 와서 지금 알게 된 네. 거다. 어떻게 만나가지고. 대박이다. 네. 완전 인연이네. 이야, 네. 와, 그 필주님은 전 이제 그 미국에서도 이제 놀러 갔다가도 되게 알아보신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진짜요? 네, 이렇게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워낙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여기 부모님이랑 다 같이 오신 거죠? 네, 저희는 처음에 올 때 그냥 아예 가족 4명이랑 이모하고 또 지인 2명 같이 해서 한 8명이 그럼 한 번에 아빠, 왔어요. 엄마, 네, 그리고 형이랑 형님, 저랑, 그리고 네, 이력 씨랑 이모랑. 같이 오신 네. 거구나. 이모도 같이 오셨네요. 네. 그러면 혹시 거기 고향에 대한 얘기 잠깐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샛별군 어떤 곳이다? 샛별이요? 산등성이에 그 나무는 없는데 배에 가서 나무가 없어요? 공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거기에 그 한국으로 말하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공장 같은 게 없어가지고 네. 공기는 나무가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공기 좋아요. 네. 저희 지역 자랑. 네 그러면은 아버지는 그럼 혹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그 적은 직장에 두셨었는데 그냥 일은 안 하시고 그냥 혼자서 이제 여름에는 고기 잡고 겨울에는 산개구리 잡아가지고 그거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러면 적은 이제 직장에다 뒀다고 하면은 조금 좀 돈 있는 사람들이 돼야 이제 돈 좀 고이고 빠져나가는 그러고 거잖아요. 놀잖아요. 근데 저희가 장사하고. 돈 있다기보다는 아버지가 조금 그 사람들을 잘 알아가지고 네, 인맥으로. 인기가 꽤 있었거든요. 네. 저희 지역에서는 떤찌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요? 별명 나왔다. 네.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해가지고 네. 그럼 장사를 하셨으면 뭐 고기 잡고 네. 민물고기. 네, 민물고기를 그 도랑을 막아가지고 네. 거기다 이제 군물을 쳐서
거기서 걸리는 거를 꺼내가지고 반두질하는 거죠. 반두질 하는 건 아니고 그 그물을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은 아, 크게 하셨구나. 그럼 이게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내내 하는 건 아닐 거고. 그게 이제 시즌이 있는데 네. 이제 7월 말 정도부터 9월 중순까지 한 2개월 정도를 하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7월 달에는 이제 물이 많으니까 그때는 통발이라고 해가지고 그물 큰 거를 이렇게 아예 네. 넣고 이제 물이 줄어들면 그때 채발이라고 해서 그 넣고 막 해서 발전기랑 막 돌려서 잡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그물만 잊혀놓고 저희가 나가서 막 건지고. 그러면 형이랑 같이 나갔었어요? 네, 형이랑 같이 나가죠. 아버지 일 도와주러. 아버지는 사실 재미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버지는 그게 뭐지 고기 잡는 데는 잘 안 나오세요. 네. 직장에 가끔 여름에는 저희가 나가 있고 아버지는 좀 돌아다니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은 네, 어떻게 고기 잡아요? 그러면 뭘 도와줬어요, 이력 씨는? 저는 그냥 아예 나가서 밤새 지키는 거죠. 낮에도 있고 밤에도 네. 있고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네, 꼭 천막을 그렇게 해야 천막을 돼요? 쳐놓고 누가 가져가잖아, 훔쳐가잖아. 그렇게 안 하면 고기를 다 건져가니까. 그리고 또 국물도 아예 빼가는 경우도 있어요. 도둑 맞춰본 적 있어요? 저희는 거의 경비를 아주 심하게 잘 써가지고 제가 안 해. 아예 텐트 같은 걸 치고 먹고 잔다고요? 그 비닐방막을 이렇게 쳐놓고 거기서 무섭지 않나요? 어렸을 텐데. 어렸을 때는 좀 무서웠었는데 그렇죠. 계속 있다 보니까 뭐 그게 그러고 나서 이제 개구리는 이제 겨울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네, 그러면 12월부터 그러면은 개구리는 잡아서 이제 그 밀수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그 전문 밀자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이제 넘기는 거죠. 돈 받고 넘기고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이 중국으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팔고 네,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어머님은 혹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한 2년 정도 농장일 하시고 농장을. 그리고 집에 계속 계시면서 집안일을 하시고 네,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학창 시절에는 혹시 기억나는 일, 뭐 재밌는 일 이런 거 뭐 없어요? 사실 북한 학창 시절 하면은 네, 그냥 거의 다 친구들이랑 놀고 네. 막 뭐 이런 거잖아요. 북한은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같은 반이면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그쵸, 때까지 같은 그냥 반, 항상 쭉 같은 같은 반이거든요. 반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의 그 친근감이 엄청 깊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동지애. 네. 그리고 저희가 뭐 하고 놀았어요? 저희가 평상시에 막 축구도 하고 네. 그리고 같이 모여가지고 오락회도 하고 그 북한에서 노공기 틀어놓고 막 춤도 추고 네,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네. 어떤 노래 들었어요? 그때 뭐였지? 한국 노래 몇 개 있었거든요. 바이섬도 있었고 그냥 공개적으로 이렇게 놀았어요? 저는 그냥- 공개적으로 놀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막 공개적으로 놀지는 못했고 그냥 조용히 어디 조금 외진 집에 노는 가가지고, 데 가가지고. 네, 조용한 데 가서 네. 놀았었고 그리고 또 겨울 되면은 거기 눈이 막 2m씩 오거든요. 2m요? 한참 북쪽이니까. 네. 내 키보다 더 큰데. 저희 한 번은 눈이 엄청 와가지고 그 집이 높이가 한 2.5m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 쌓여가지고 문을 못 열었어요. 문이 안 열리는. 네. 네. 그래서 막 양지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문 열어달라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와 진짜 그렇게 난 몰랐는데. 그래서 눈이 오면 막 네. 친구들이랑 썰매 타고 막 눈썰매 타고 눈이 2m 오면 양쪽으로 이렇게 벽처럼 막 쌓여 있는데 그렇죠. 길 내고 이래야 되는 거네. 네 그렇죠. 야. 근데 학창 시절 하면 저는 솔직히 한국에서는 학교를 이제 뭐 고등학교 이런 거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는데 학창 시절 때는 북한에서 놀았던 게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 오셨어? 에? 어떤 아니 분? 뭐 이렇게 그냥 친구들하고 다니는 것도 재밌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저는 남자들은 기본 막 뭐 축구도 하고 뭐 하잖아요. 저도 네. 여자지만 막 그런 것도 축구도 하고 뭐 농구도 하고 이런 거 놀았거든요. 그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뭐 어려서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하는 놀이 중에 뭐 술래잡기 이런 것도 있고 뭐 네네 그렇죠. 술래잡기도 네. 했었어요. 어디서 해요? 저희 학교에서 이제 학교 끝나면 네. 가끔은 막 저녁에 늦게 끝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 여자애들도 있었고 남자애들도 있었고 같이 막 네. 절반 갈라가지고 네. 술래잡기 하고 막. 아니 아무도 없는 학교면 되게 무섭지 않나요? 근데 저희는 그게 계속 익숙되다 보니까 네. 그게 더 재미가 있고
밤에 안 보이니까 그 숨을 때도 많고 하니까 네, 그 재미가 있고. 진짜 누가 잡아간다. 근데 저희 진짜 그 동네에 어디 갔다 오려고 하면은 적어도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다 산이 있고 거의 달이 뜨면 혼한데 달이 안 뜨면 엄청 깜깜하고 뒤에서 누가 쳐도 모르겠고 막 그런. 전기불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냥 전기불은 아예 네. 없었고. 네. 근데 그런 술래잡기 하면 무섭지 않아요? 학교에서 그것도 더군다나. 재미로 하니까 다 같이 하니까. 네. 그 학교에 대한 썰이 막 돌지 아, 네. 않아요? 예전에 막 그런 얘기 해줘가지고 무서웠던 적도 있었는데. 네. 예, 막 선교사님이 이제 학교에 와가지고 네, 막 맞아요. 애들을 잡아가고 막 이런 썰이 막 돌아. 북한에서는 네, 네, 그런 소리 네. 들리군요. 그 학교에서 밤에 놀기 되게 그 무서울 막- 것 같은데. 무서운 얘기하면 갑자기 경비서 오는데 문이 삐그덕 삐그덕 열리면서 열리고. 무서운 사람이 들어가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또 아. 한 30명이 같이 놀다 보니까 네, 무섭진 않았어요. 그쵸, 뭐 어리니까 뭐. 네. 그때는 어리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 농장이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 농사도 많이 지을 거잖아요. 네. 변모에 대한 얘기 좀 하셨는데 이제 막 어린 애들도 이제 한 8살? 네. 네, 그런 애들도 막 이렇게 변모를 나르고 막 그랬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중학교 2학년이면 그때부터 그 농촌전 나가거든요. 모내기 하러 나가는데 원래는 그 비율이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이면 몇 살이었죠? 중학교 2학년이면 몇 살이죠? 중학교 2학년 한 열- 13살? 네, 맞아요. 12살. 13살. 네, 그 정도. 네. 그때 모내기를 나가는데 사실 저희도 13살이면은 작잖아요. 어리잖아요. 근데도 모내기를 하거든요. 새벽에 막 5시에 나가가지고 새벽 5시에 나가요? 네. 넘버에 들어가면은 이 발이 얼어가지고 그리고 발이 잘 안 논에 움직여요. 푹푹 이렇게 발이 네, 그쵸. 박히잖아요. 네. 그리고 너 이거 뭐지? 변모를 박아야 되는데 네. 손가락이 얼어가지고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먹으로 겨우 이렇게 막 누르고 그 변모는 그럼 몇 월부터 박는 거예요? 그게 아마 4월 정도. 4월? 4월 북한. 거기 4월이면 거기- 춥죠. 네. 아, 그렇죠. 네. 네. 북한은 아마 5월 초반, 4월 그 말이나 5월 초반에 하는 것 같아요.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러면 이력 씨도 이제 하신 거네요. 근데 저도 모내기를 많이 했죠. 그러면 이제 막 뭐 엄마 일을 도와서 한 게 아니고 저희는 농촌 동원 나가서 동원 한 막. 건가요?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죠. 강제로 거의 그 농촌동원 나가면 그래도 조금 그렇게 열심히 하고 힘들게 했으면 뭔가 좀 좋은 게 차려져야 되잖아요. 점심이라던가 먹을 때. 그렇죠. 새참이라도 좀 많이 주든가. 네, 근데 거기는 옥수수 밥을 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양이 적고 그 옥수수 밥도 막 엄청 조금 많이 익히면 괜찮은데 그냥 살짝 익혀가지고 모래알 같고 그런 거를 먹고 배탈 나고 그러면 그런 통제는 누가 해줘요? 학급 반장도 있고 담임도 있고 근데 그게 통제하긴 하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통제 안 해도 이게 그 어차피 도망치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까 괜히 도망쳤다가 막 맞고 얻어맞고 막 그러거든. 담임한테 혼나고. 남자였어요, 담임이? 네, 술 엄청 잘 드셨어요.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막 맞아요? 애들 시비 걸어서 때리고 막. 음주 수업을 하고 애들을 때렸다고요? 네, 그렇죠. 그래도 뭐라고 못 하잖아요. 네, 저희는 그냥 때리면 엄마 말보다 선생님 말도 잘 들어야 되고. 잘못했던 잘했던 그냥 때리면 맞아야 되고. 그러면 그때 할 때 8살짜리 이제 어린애들도 모내기 같이 했다고 하는데 8살이면 아예 진짜 여기 초등학교 초등학교 1학년. 네, 그렇죠. 사실 북한에는 좀 그 아이들이 키가 작아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이면 한 1m 1m는 사실 1m 잘 안 가 되는 안 경우가 돼서.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막 모내기 할 때 변모를 나르게 막 시키고 그런 걸 시키는데 넌두렁이 있는데 그것도 막 잘 돼 있으면 네. 괜찮거든요. 근데 그게 물에 젖어가지고 막 무너진 데도 있고 엄청 미끈데 거기서 넘어지고. 그 아이보다 훨씬 큰 그릇을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때 당시 이력 씨는 13살인데 13살도 솔직히 작은데 네. 어린 나이인데 그쵸. 8살이 하고 다니니까 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너무 거죠. 마음이 아팠. 자, 그렇게 이제 힘들게 농사일 지으면은
분배는 어떻게 해줍니까 가을에? 사실 분배하면 농장에서 이게 다 해주거든요. 해주긴 하는데 그 군량미라고 해가지고 군대들 식량해서 거의 다 날아가고 거의 90%는 다 가져가죠. 그리고 남은 거는 또 그 농장의 작업반장이라던가 먼저 위에 있는 사람들 먼저 그게 나눠주고. 관리위원장이라던가 그런데 그 식량이 다 들어가고 나머지를 조금씩 주긴 해요. 그게 얼마나 받았었어요? 1년 농사 지어서 얼마나 받아요? 저희는 농장원이 아니라서 저희를 네, 못 받거든요. 네. 근데 농장원들은 많이 받아야 쌀 한 50kg 정도? 그리고 옥수수 한 250kg나 300kg 정도.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10월부터 한 5월 말까지는 살아야 되거든요. 감자 나오기 전까지는 네. 살아야 되는데 그럼 한 7, 7개월, 7, 8개월 그렇죠. 살아야 되는 거죠. 7, 8개월 살아야 되는데 그 농장에서 준 식량은 한 2, 3개월이면 다 끝나거든요. 네. 그 끝나면 먹을 게 없어.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제 풀 뜯어 먹고 죽 써서 먹고 어떨 때는 막 하루에 죽도 한 끼 먹고 굶어서 그냥 농장일 나갈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혹시 굶어 죽거나 막 이런 사람들 있었어요? 저희 때는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있기는 네, 있었어요. 있은 거죠. 와, 그럼 혹시 제일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막 먹는 그 막 주변 사람들 보면은 저거는 정말 못 먹을 것 같은데라는 뭐 그런 음식들 뭐 있었어요? 사실 그때 저희는 그 가정형편이 그나마 좀 거기에 비해서는 낫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옥수수는 떨어지지 않고 그냥 먹었었어요. 근데 저희 친구 집에 한번 갔었는데 네. 거기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 가을에 이제 배추를 걷어들이고 거기서 이제 시라지가 나오잖아요. 네. 겉에 있는 시래기. 거, 네. 말라 있는 거를 뜯어가지고 그거 말려가지고 거기다 이제 짱매 묵지 같은 거를 옥수수 가루를 집어넣고 죽을 끓여 먹더라고요. 아, 짱매 묵지. 네, 짱매 묵지. 네. 짱매 묵지면은 이게- 네. 옥수수 네, 옥수수를 이제 그 토막을 내 가지고 토막을 내면 거기서 이제 나오는 찌꺼기가 있거든요. 껍질 다 벗기고 네. 쌀 다 벗기고 나서 네, 막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막 쌓이는 그 네, 그렇죠, 찌꺼기 그렇죠. 버리는 네, 우리 그 그거를 돼지랑 개랑 뭐 네, 맞아요. 맞죠? 네. 돼지랑 개랑 막 실어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만한 가마다가 네, 물려 맞아요. 그거 맞죠? 네, 그거를 갈아내 가지고 그 뭐 죽을 써서 그거는 먹더라고요. 그거는 소화 이런 것도 안 되는데 정말 그냥 고기 비닐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맞죠? 그 상태에서는 뭐 소화는 신경 쓸 여유도 여유가 없고 없죠. 먹을 게 그냥 없으니까. 배에 뭔가 들어가면 된다는 들어가면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먹고 있는 거죠. 학창 시절에 그러면은 뭐 놀았던 거 말고 다른 기억은 없나요? 학창 시절에요. 네. 사실 학창 시절 하면 그냥 일했던 거랑 그냥 친구들이랑 놀았던 거 그 기억밖에 없어요. 저희 뭐 어디 뭐 여행 간다던가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학교 때 이랬다. 그런 거 하잖아요. 어떤 거요? 운동회도 하고 네, 그런 것도 등산도 하고 막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이제 빠짐없이 다 참가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면 거의 빠지진 않죠. 근데 그게 해마다 딱 한두 번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막 먹기 어렵고 막 이런데 그 모든 친구들이랑 다 그렇게 다 놀러 오나요? 사실 그런 거를 하면 뭔가 맛있는 것도 사고 싶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살림이 어려운 친구들은 거의 도시락을 못 싸온다거나 아니면은 그 좋은 시간이고 좋은 날짜에 막 옥수수 밥을 사고 네,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어떤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은 막 떡 사오고 막 고기 사오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김밥 그래서- 사고 계란 사고 막 비교가 많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음주교사 얘기했는데 네. 특별히 기억나는 수업, 좋아했던 과목 어떤 게 있어요? 좋아했던 과목은 제가 북한에서 조금 그래도 열심히 한다 했던 게 영어가 있었거든요. 네. 영어는 네. 또 따로 그 학교 선생님한테 따로 과외도 조금 받아봤었고, 네, 그렇게 영어만 좋아했고 저희 담임이 김일성의 혁명 역사인가 했었는데, 나 그 과목 하는 선생님 제일 싫어했어요. 근데 말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근데 심지어 그거 혁명 역사를 하는데 네.
가끔 막 술 먹고 들어오더라고요. 그거는 큰일 나는 와, 그러면 북한 그건 기준으로. 맞아요. 네. 북한 네, 기준에서는 불법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거기에서는 그게 어떻게 허용이 되는지 네. 그 담임 선생님이 그 뭐지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잘 붙어 있더라고요. 이 백을 믿고 또 네. 그 한 번은 막 그때 담임이 사고 쳤다고 했었나. 그래서 농장으로 다시 나갔다가 네. 그거 백으로 해가 다시 복직이 되고. 복직이 됐는데 술을 마시고 다니더라고요. 여전히. 네. 또 애들도 엄청 때리고 술 먹으면 너무 그러면 했네. 부모님들은 어떻게 말 못하는 거죠? 그 힘이 없는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선생님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네. 그냥 말 들어야 되고. 그렇죠. 음주교사 이거는 뭐 좀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네. 자, 그러면 이제 탈북은 언제부터 결심을 한 거예요? 저희 결심한 거는 11년도 7월 14일 날에 네. 그럼 그 전에는 뭐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한 건 없나요? 그 2007년도에 사실 아버지가 여기 한국에 오려고 했었거든요. 그 탈북하기 4년 전에. 네. 그러면은 아까 그 막 벼 보내기 하고 막 이럴 때잖아요. 13살 때. 그렇죠. 네. 그런 그때 아빠만 오시려고 하신 거예요? 2007년도는 아빠만 이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아빠가 그러니까 아빠 친구가 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2007년도에 중국에 오라고 한 거예요? 한국에 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미 한국에 와 있었던 네, 거예요? 5년 전에 이미 네. 와 있던 친구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네. 한국에 오라고 해가지고 아빠가 엄청 고민을 하다가 네.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가족이랑 가면 갔지 혼자 갈 수는 없다고. 그러다가 막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한국 핸드폰 쓰다가 네. 걸려가지고 한국 핸드폰을 쓰다 걸렸다. 네. 그래서 단련대를 4년 갔다 오니까 11년도가 됐죠. 그러면 아버지가 단련대 4년 가셨으면 어떻게 살았어요? 어머니, 형, 이력씨 셋이 남았잖아요. 네, 그때 저희 삼촌이 또 같이 개구리 잡아가지고 같이 팔아주고 저희는 또 고기를 잡아가지고 팔고 해서 개구리하고 고기로 그냥 계속. 네, 그래서 그때는 진짜 엄청 힘들게 살았고 저희 그때 아버지가 단련대 가고 생활 형편이 엄청 어려웠었거든요. 그 전에는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네. 아버지가 갑자기 네. 들어가시고 또 생계도 조금 많이 팍팍해졌고 해가지고 힘들게 살았었는데 그래도 그때도 고기를 잡고 그리고 또 개구리를 잡았었어요. 근데 그거는 원래 아버지가 혼자 잡으면은 그만큼 많은 돈이 나는데 그때 삼촌이 형이랑 같이 잡아가지고 절반씩 친삼촌? 네 절반씩 나누다 보니까 그게 조금 많이 부족한 경우가 됐었고 근데 또 주변에서 또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긴 했어요. 그러면 집에 생계는 그럼 누가 유지를 하고 산 거예요? 생계 유지는 어머니랑 형이 같이 해가지고 어머니는 네, 아버지 단련대 갈 때는 이력씨가 몇 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2007년도면 13살, 4살 정도. 그러니까 13살부터 이제 17살까지가 네. 아버지 단련대 계셨던 그때 기간이네요. 네, 그때 아버지가 단련대 갔었는데 그 면회를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옥바라지 해야죠. 네, 면회 안 가면 막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네. 죽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엄마랑 저랑 한 달에 한 번. 네, 청진까지 막 단련대까지 가서 아버지 보고 그러면은 샛별에서부터 청진까지? 네, 기차 타고 갔다가 그 음식 같은 거 다 싸가지고 가는 건가요? 네, 거기서는 갈 때는 그냥 음식을 조금 많이 사가거든요. 네. 그 음식을 사가고 그리고 또 그 북한에 주로 먹는 그 퐁퐁가루라고 있어요. 네. 퐁퐁기 가루. 속도전 가루. 속도전 가루. 네, 그거에다가 이제 막 엿이랑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무쳐 먹으라고 그렇게 주면은 또 아버지가 어느 정도 버티시고 네. 그렇게 맞아요. 해서 감옥에 들어가신 분들은 속도전 가루가 최고지. 네,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다녔었는데 거기 가다 보니까 아버지도 얘기해 주시고 하는데 이게 면회를 안 오는 사람이 꽤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힘드니까.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막 저녁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죽었어. 네, 막 옆구리가 간지러워서 보니까 이가 막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그 사람 쳤는데 일 안 나고 막
이가 이제 옮겨가는 거고. 네, 그 죽은 아, 사람이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이가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셨는데 밤에 자다가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일어났대요. 그래서 있는데 옆에 뭔가 그 사람이 숨소리가 안 나가지고 쳐봤는데 옆에 사람이 죽었다고. 그 죽어서 사람 몸이 식으니까 네. 다 나와서 다른 데로 가는 거구나. 그렇게 죽은 사람이 제가 듣기로 제가 들은 것만 해도 4명 정도 되거든요. 아버지가 얘기해 주십니다. 아, 면회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거고.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무서웠겠다. 그렇죠.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배고프니까 단련대에서 일은 또 네. 엄청 시키고 하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거기 단련대 옆에 그 바다가 있거든요. 근데 바다에서 이제 그 미역이 이렇게 나와요. 네. 배고프니까 그거를 엄청 주워 먹는 거예요. 엄청 짜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물 다 안 먹고 다 주워 먹고 그랬다가 몸이 그게 엄청 그 안에서 막, 미역이 네. 불어가지고 예, 몸 안에서 불어나. 네, 불어서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미역이 불어서 죽어요? 네, 근데 그 미역이 그 바다에 떠 있는 거면 또 괜찮은데 그 나와서 마른 걸 주워 먹다 보니까 이게 물이 들어가면 안에서 불고. 그렇죠. 네. 그게 불어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2007년도 네. 그때죠. 네. 그러면 그런 얘기 막 들으면서 가족분들 되게 막 무서웠겠다. 저희 단련대 아버지 면회 갔다가 한 번 왔는데 그 단련대 갔을 때는 아버지가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네. 왔다가 한 1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 소문이 도는 게 아버지가 막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이구. 어머나. 네. 그래서 저희는 엄청 놀랐었어요. 네. 그래서 막 그 할머니도 엄청 막 오시고 그러다가 저희가 단련대 갔는데 죽은 거 아니고 살아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이해가 그때 당시는 이게 전화랑 막 이런 게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막 음. 건너 오다 보니까 막 그렇게 나오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샛별에서 청진까지 가려면은 기차 타면 하루면 가요? 저희가 나갈 때 3일 갔었어요. 그쵸. 한국으로 치면 청진까지 가면 지하철 타면 한 2시간 정도? 2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그런 거리를 네, 3일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갔다가 그럼 바로 돌아서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며칠 묵어서 오는 거예요? 저희는 갈 때 한 3일 정도 걸리고 가서 한 2, 3일 정도 있다가 아버지랑 같이 있다가 다시 나오거든요. 같이 그래서 있을 수 있어요? 단련대에서? 네, 그 면회 왔다고 또 따로 이렇게 그럼 뭐 예전에 보이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뭐 그 북한의 그 고양이 담배 있잖아요. 고양이 담배? 고양이 담배랑 그런 해돋이 막 그런 거 좀 보이고 네, 그거 이러면 한막대기씩 같이 이렇게 가족이랑 있을 수 있고. 주고 하면 걔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또 다른 방으로 그래서 2박 3일 정도 이제 같이 가족과 네. 지낼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4년 동안을 이제 그렇게 매달? 그렇죠. 자, 단련대를 갔다 오시고 네. 그럼 탈북을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요? 저희 아버지가 단련대 갔다 오시고 그 갔다 오시고는 좀 또 삶이 또 조금씩 괜찮아졌었어요. 또 아버지가 나오니까 나오셨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또 막 도와주고 그 영양 보충하라고 막 도와주고 했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막 이렇게 살다가는 그냥 죽을 때까지 이렇다라고 하시면서 또 미래가 없다. 네. 그리고 아버지가 또 저에 대한 그 공부시키겠다는 그런 신념이 엄청 강하셨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도 그 의사를 시키겠다고 네. 청진 의대를 보내겠다고 막 그랬었었는데 북한에서 살다 보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어가지고 또 돈도 엄청 들고 그래서 이럴 거면 그냥 너희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가자 하고 공부도 하고 네. 또 조금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네, 가자 그래서 하셔서 결심하신 거구나. 감시랑 막 이런 게 되게 심했을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그 북한에서 조금 거의 뭐라고 해야 되지? 북한에서 말하는 그 반동분자. 반동분자. 네. 아니, 그러면- 핸드폰도 네. 썼었고. 그리고 맞아요. 네, 그 전에도 또 살려고 막 밀수도 많이 하고 막. 네, 그쵸. 그런 거 해가지고 막 감시도 엄청 심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탈북 결심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때 아버지 친구가 저희 집에 오셨었어요. 한국에 계시는 분이 오셨다가 한국에 왔다가 북한에 갔다고요? 네, 아버지 친구가 그런 걸 좀 많이 하시거든요. 불법으로요? 그렇죠.
와, 완전 이야. 대박이다. 네, 그 아버지 친구가 또 북한에 왔다가 네. 저희 집에 들어왔거든요, 밤에. 오. 그래서 다음 와, 날에 소름. 그냥 나 이거 처음 네. 들어봐, 이런 거. 가자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냥 가자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 아, 또 그 아버지 친구는 북한에 한 번 나갔다 온 게 아니에요. 아니 그 잠깐만요. 그분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온 게 아니고 아예 한국까지 한국에서 왔다가 북한으로 네. 들어가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말하자면 사람들을 탈북시켰다고요? 네, 완전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네 여러 번이었어요. 혹시 야. 이름이 막 그 이름 얘기하면은 큰일 나가. 진짜요? 같은데요? 얘기하면 네. 안 되죠. 네, 그 와, 이름을 얘기하면 안 대단하신 돼요. 분이네. 아니 그게 근데 목사님도 아니고. 근데 그게 지금 한국 법규 위반 아닌가? 안 알리고 북한 가는 거는 네, 그래서 네. 예전에 막 재판도 받을 뻔했고 막 아, 네, 그러셨구나. 그러셨어요. 그게 네. 그 국가보안법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의미로 북한을 가더라도 사전 신고 없이 가는 거는 네, 그건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권은 이제 중국까지 쓰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불법으로 북한을 몰래 넘어갔다가 넘어가는 오신 그냥 거잖아요. 도망가는 그러고 거죠. 네. 이제 중국에서는 여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네, 그렇죠. 한국으로 들어오시고. 와, 진짜 대단하시네 이거는. 이야. 근데 그분이 대단하신 게 사실 난놈이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네. 사실 중국 가면은 조금 그 위험하잖아요. 살짝 조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분은 그런 게 거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막 놔두라다니고 겁이 없는 분이라서. 네. 어머나. 네. 운이 좋으신 건가? 야, 이거는 진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단한 사람들을 탈북을 시켰다. 그분.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이 아빠의 친구분이셨고 네. 그 집에 직접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자 해서 이제 아버님도 4년 동안 이렇게 또 2007년에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네, 힘들게 근데, 있었고. 네, 그러고 나서 4년 동안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니다 싶어서. 네. 지금 이력 씨 말을 들어보면 그 아버지 친구분이 와서 네. 밤에 와가지고 아버지랑 이제 밤에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력 씨는 그분이 온지도 몰랐어요. 네, 몰랐죠. 그쵸? 네.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새벽이 되니까 아버지 옆에 그 아버지 친구분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한국 가자 그런 거예요. 네, 그랬죠. 그럼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갑자기 느닷없이. 근데 저희는 또 아버지 얘기를 하면 잘 들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저도 그게 결정을 그냥 쉽게 하게 된 계기가 네. 아버지 말도 잘 들었고 그때 드라마. 드라마도 한국 드라마. 예전에 네. 봤었고 한 편 봤었거든요. 그리고 뭐 봤어요? 한국 드라마. 그게 뭐였지? 그게 아마 2007년도인가 나온 그 구세여라 곰순아라는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MBC 네 드라마. 네네,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걸 봤었는데 그때는 그냥 이거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했었고. 세오랑 순아 못 봤어. 봐야겠다. 네, 그리고 또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졸업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군대를 가야 돼. 군대도 가야 되고, 근데 군대는 안 갈 수도 있어요. 그 조금 선을 쓰면 안 갈 수도 있고 한데 졸업하면 직장에 나가야 되고 그 잘못되면 직장에 나가야 되고. 그렇죠. 나가봤자 뭐 보수도 없고. 그리고 또 맨날 직장에 나가봤자 맨날 그 엄청 기쁜 네. 탄굴에 들어가가지고 탄을 캐고 있었거든요. 탄광. 직장이 네. 거긴 탄광밖에. 네, 그래서 제가 없어. 딱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졸업해봤자 탄광이겠구나. 네. 네,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얘기하셔가지고 그냥 바로 응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어머니 형도 그러면 어머니도. 바로 다 오케이. 네, 그러신 거예요? 저희는 가족이 그냥 뭐 하려고 하면은 바로 다 따라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좋다.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가 가자 해가지고 알았다고 했었어요. 그럼 그냥 사전 준비도 없이 네, 아침에 그런 일어나서 거죠. 바로 나온 거네요. 새벽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아버지 친구가 나와 있었고 네. 그래서 그 아버지 친구 손을 제가 만져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손인지 돌덩인지. 아니 돌덩이가 아니고 그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부드러워서. 아. 네. 아, 한국 가서 살면 이렇게 부드러워지는구나, 전 손이. 너무 놀랐어요. 네. 제 손 만져봤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서. 네. 손이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말랑말랑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해가지고. 맞아. 계속 농사 짓고 탄광에서 일하고 막 이러면 손이. 예. 그때 저도 막 반일도 조금 많이 했고 그리고 손이 엄청 단단했었거든요.
썩살이 배이고 썩살이라고 하나? 굳은 살. 굳은 살, 네. 굳은 살. 손바닥에 엄청 단단하게 막 박히고 했었는데 그 막 너무 맥혀가지고 가위를 잘랐는데도 아프지도 않고 막 맞아요. 계속 자르고. 심지어 어떤 분은 그 담뱃불 그 맞아, 피우다가 여기다 이렇게 찌지잖아요, 막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아프지도 않아요. 담배째를 여기다 그 이렇게 정도로 네. 영상 담뱃불을 있고서. 이렇게 아 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굳은 살이 하도 단단하고 네, 두꺼워서 맞아요. 아프지도 않고 농사 짓는데 이거 자꾸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탈북을 하셨는데 어디로 건넜어요? 그러면 강은? 저희는 두만강 건너가지고 네. 그 두만강 건너서 중국에 들어와서 아니 일가족 4명이면 감시초소도 많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많긴 했는데 네. 그 일단 두만강에 보면 얕은 물 있고 그 깊은 물이 있어요. 근데 얕은 물에는 경비가 좀 심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경비 초소가 있고 근데 이제 깊고 넓고 엄청 물살이 세잖아요. 그러면은 경비가 조금 덜해요. 감시가 덜해가지고 네. 저희는 바로 그쪽으로 남았어요. 근데 위험하잖아요. 네, 위험하긴 한데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몇 월이었어요? 그때가 7월이었는데 북한은 또 날씨가 7월. 춥다 보니까 그리고 또 새벽에 넘었어가지고 엄청 강도 차고 추웠었거든요. 7월이면 강물도 한참 불어나 있을 때고요. 네, 엄청 많죠. 그럼 이제 7월에. 예, 걷는 사람이 가족 4명하고 네. 그 브로커 그 아버지 친구분. 아버지 친구랑 그리고 저희 이모하고 네. 그리고 2명이 더 있었어요, 지인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왔던 그 아버지 친구랑 해서 9명이 강을 넘었던. 그때가 몇 살 때죠? 그때가 17살. 17살 때. 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넘어서 중국을 오신 거잖아요. 도착해서 네. 그럼 바로 어디로 가신 거예요? 그 누가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중국 쪽에서? 그때 중국 들어와서 좀 시내를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버지 친구가 같이 있었었고 그때 그 친구분은 중국어를 하신 거예요? 아니 전혀 못했어요. 그래요? 네, 친구분은 그 아버지 친구분은 중국어를 못했었고 네. 그때 중국어를 좀 하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같이 가신 네. 분들 중에? 그럼 도착해서 바로 그럼 네, 가신 좀 곳이 중국 어디예요?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럼 뭐 타고 갔어요? 처음에는 두만강 넘자마자 네. 택시를 탔었고 택시 그냥 잡아서? 그 아버지 친구가 이렇게 잡아서 오더라고요. 중국어도 못 하시는데? 네. 와 진짜 겁도 없으시네요. 새로운 종류의 브로커시네요. 네. 근데 그냥 네, 이미 전에 그 택시를 다 잡아놨는지 아니면 바로 나왔는데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네, 근데- 준비를 해놓으셨겠죠. 일단 그냥 네. 공공하게 어쨌든 그냥 막 따라다니신 거잖아요. 네, 저희는 두만강 딱 넘었는데 택시가 2대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타고 시내로 엄청 들어가서 모텔이었는지 호텔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서 3일 정도 있다가 3일을 거기서. 네, 있다가 거기서 바로 빠져나온 거죠. 나와서 버스 타고 버스를 타셨어요? 네, 버스 타고 한 하루 종일 갔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중국 버스는 또 2층 버스잖아요. 네. 그래서 누워 가긴 하는데 침대. 먼 거리는 네. 2층이. 근데 가끔 가다가 보면 그 초소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신분증 검열하고 검문하잖아요. 네, 그때마다 그 중국 버스는 사물함 같은 게 있어요. 큰 게. 맞아요. 뒤에랑. 네, 앞이랑 뒤에 앞에랑 있거든요. 있고. 네. 근데 검열할 때마다 거기 들어가 있으라고. 그러니까 자는 척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사물함에 들어가서 네. 짐 속에 숨어 있어라. 그러면 버스 운전사도 아시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돈을 좀 줬던 돈 것 주고. 같아요. 네. 그래서 운전사가 이제 그 검열할 때 딱 되면은 알려주더라고요. 미리 들어가 있으라고. 들어가 있으라고. 그렇게 해서 또 검열 끝날 때까지 그럼 그 안에서 숨 죽이면서 있다가 있다가 지나가면 나와서 또 있고. 그렇게 해서 하루 정도? 네, 하루 정도 걸렸어요. 하루 걸려서 뭐 어디까지? 그 하루 걸려가지고 거의 라오스랑 태국이랑 중국 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국경이 있어요. 네. 거기 메콩강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다 내려주더라고요. 곤명? 네, 곤명인가 네. 아니, 운남성이라는 데 있어요. 대부분 다 거기서 이제 오더라고요. 네, 거기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식당에 가가지고 네. 면을 먹고 그리고 출발을 했었거든요. 나그 친구는 너무 궁금해. 출발한 것도 택시를 탔어요? 아니 또 택시를 잡아주던가요? 거기서는 출발해서 트럭을 탔었어요. 네. 그 건명 그 산 넘어가는데 네. 엄청 높은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걸어가기에는 며칠 걸릴 것 같고 해서 트럭을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그 메콩강 쪽에서 이제 조금
대기하고 있다가 네. 거기서 보트를 한 4시간 타고 태국으로 넘었거든요. 네. 보트를 4시간이나 음. 탔어요? 네. 그냥 메콩강 쭉 따라 내려오니까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자, 지금 메콩강 얘기를 하셨는데 네. 여기 사전 질문지에 보니까 중국 시내에서 택시 기사랑 브로커랑 싸웠다면서요. 아, 네. 무서웠다면서요. 맞아요.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저희가 그 중국 시내 들어올 때 택시를 탔었거든요. 네. 그때 6명인가 탔었는데 중국 시내를 한창 잘 오다가 택시 기사랑 그 옆에 다른 브로커분이 한 분 있었는데 네. 무슨 이유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싸우시더라고요. 엄청 싸우셔가지고 싸우면서 가면 또 괜찮은데 세워놨어요. 갑자기 차를 길 옆에다가 막 세워놓고 네. 엄청 싸우시는데 가끔은 막 경찰차가 지나가고 북한에 그때마다- 공안차가 막 지나가고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 잡히는 줄 알았어요.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싸우신 거예요? 생각도 들었고 아니, 왜 싸운 거예요? 그 두 사람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싸웠는지. 사실 중국말로 싸우는 거예요? 네, 그렇죠. 거기서는 조금 싸우면 저희한테 엄청 그렇죠. 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유는 있었겠죠. 근데 열심히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싸웠어요? 그럼? 한 1시간 정도 택시를 세워놓고 어휴, 뭐 그러면 공안도 올 법한데 1시간이면 가끔은 공안차가 막 지나가고 어휴, 그러면 네. 그래서 저 그때 너무 그렇죠. 힘들었었고 근데 그 택시 안에는 몇 무서웠었어요. 명이 지금 9명이 다 앉아 있고요? 그때 아니면 택시를 아마- 갈아타고 온 거예요? 아니면 반으로 나눠서 타고 온 거예요? 아니면 다 탔어요? 그때 아마 저희 가족이랑 그 네. 지인분들 해서 아마 8명이 탔던 걸로 생각해요. 택시 안에 그렇게 타요? 네. 무슨 얘기했어요? 부모님이랑? 저희는 얘기할 겨를이 없죠. 막 아무 싸우는데 얘기도, 아무 얘기도 저희는 못하고 그러면 겁에 질려 있었던 거군요. 오면서 막 아버지가 얘네 왜 이러니 막 이러고 네. 그러면서 전화도 막 하고 싶은데 네. 친구분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도 네. 안 되고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1시간 후에는 이제 싸움을 멈추고 다시 출발한 겁니까? 아마 네, 그때 옆에 있던 분이 그 브로커분이 아마 친구분한테 저희 아빠 전화해서. 친구분한테 전화를 네.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돼가지고 다시 차 타고 그 택시 타고 아 그럼 택시도 이미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대기를 하고 이제 뭔가 했는데 이게 뭔가 안 맞아가지고 싸우고 네. 있었구나. 돈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돈 엄청 때문에 싸우시더라고요.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자, 드디어 이제 국경을 넘습니다. 네. 어떻게 넘었어요? 국경 네. 그 라오스랑 태국 거기서 이제 한 몇 시간 동안 기다렸던 것 같아요. 보트 기다리느라고. 네, 네. 그때 보트가 2대가 왔었거든요. 아, 또 저희가 중국에서 그 이미 전에 대기하고 있던 분들 같이 와가지고 아, 이제 일행이 좀 늘어났군요. 그때 12명인가 해서 보트 2대까지 타고 왔는데 메콩강에서 한 4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내려왔던 것 같아요. 4시간 되게 오래 왔네요. 네. 그럼 대신에 보트를 많이 타는 대신에 산을 좀 적게 넘는다던가 이런 건 없었어요? 아니요, 산은 열심히 많이 넘었어요. 산도 많이 넘고 보트도 네. 많이 타고. 산도 많이 넘었고 근데 보트도 한 4시간 정도 가더라고요. 그 산 넘을 때 막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체는 짐이 엄청 많았거든요. 막 넘는 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오면서 막 다 뿌리 다 던지면서 버리고. 네. 아, 그러면서 왔거든요. 결국엔 내 몸도 막 힘들어가지고 신발까지 막 버리고 싶을 정도로. 맞아요. 네, 그쵸? 저희도 그랬어요. 네. 네, 저희는 그때 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일행분 중에 한 명이 그 발이 너무 편찮으셔가지고 근데 보니까 신발이 없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신발 없이 고르신 거예요? 네, 산길. 맨발로요. 네. 근데 피가 막 나고 해서 어머 어떡해. 아버지가 신발 벗어가지고 그분한테 주고 그리고 또 아이가 한 명 있었거든요. 네. 여자아이가. 그 아이를 아버지가 업고 없고. 맨발로 이렇게 올라왔던 기억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맨발로 네. 오신 거네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게 너무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은 거의 뭐 친이모처럼 지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지금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그때는 당시에는, 너무 예. 얼마나 그때는,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보트를 타고 이제 그러면은 태국까지 쭉 오시는 거죠. 네, 그렇죠. 태국을 이제 딱 넘었어요. 그럼 도착하자마자 뭐부터 하셨어요? 저희 버트 딱 내려가지고 네. 근데 그때 또 돈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어디서? 그 메콩강 왜? 메콩강 넘어가지고 그때 저희가 중국 돈으로 4,000원인가 있었거든요. 4,000원에 되게 많이 가지셨네요. 있었고 근데 사실 그 돈이 아까운 것보다는 사진이 아깝거든요. 아 사진도 같이.
사진이 한 40장 정도 됐었는데 저희 막 그 학교 다닐 때 찍었던 거랑 가족 사진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근데 보트에 모르고 두고 내려가지고 난 너무 그래서 아까워. 돈하고 사진. 네 그래서 돈이야 뭐 한 60, 한 그쵸. 4, 5만 원 정도 네, 되는 거고 근데 한국 경기도 사진은 네 사진이 너무 예. 추억들 다 담긴 거.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강을 넘어가지고 내리자마자 바로 친구분이 또 경찰한테 바로 잡히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딜 갔었어요? 걸어가다 보니 경찰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경찰서 가가지고 앞에서 막 서성이다가 그러니까 경찰이 나와가지고 뭐 갑자기 트럭에다 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경찰서 가는데 막 총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경찰서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바로 트럭을 타고 네 트럭 타고 경찰서를 가서 그러면은 먼저 잡히신 데는 어디예요? 그게 어쨌든 강을 딱 건너면은 변방 쪽인가? 네, 그 맞아요. 정도 되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전화를 해서 다른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트럭으로 간 건가? 네 그때 아마 경찰들이 아마 양쪽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 하나는 경찰이고 하나는 사복 입은 사람들. 그분들도 아마 그 국가 일하는 분들인 네. 것 같은데 서로 이렇게 잡아가겠다고 서로 데려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있다가 어떻게 트럭을 타가지고 네. 경찰서에 갔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네. 그럼 태국 경찰서에서 얼마 정도 있으신 거예요? 경찰서에는 한 6일, 7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서예요? 네. 경찰서에 그렇게 있었고 무슨 수용소 같은데 또 갔었거든요. 그 경찰에서 입양을 해가지고 수용소 같은데 갔었는데 그때 한 27일 정도 있었어요. 거의 한 1개월 정도 있은 거 네. 아니에요? 그럼 계속 이렇게 옮겨서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민국 그 난민 수용소로 못 가고 옮겨가는 거네요. 계속 네, 옮겨 그렇죠. 다니는 네. 거네요. 거의 갔다가 거의 한 달 있다가 또 다른 좀 큰 경찰서로 이관했었다가 경찰서 구경 잘하셨겠다. 이게 사실은 절차를 다 거친 거죠, 제대로. 네. 운이 좋은 분은 바로 이민국으로 수감이 되지만. 그렇죠. 그럼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걸칠 때마다 손도장 찍고 못 쓰고 막 맞아요. 계속 네. 그랬거든요. 네. 근데 네. 운 좋으신 분들은 거기서 한 번 끝나고 바로 이민국으로 오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삭발도 한다면서요. 뭐 수갑 같은 것도 차고. 들어올 때는 막 수갑 차고 삭발도 하거든요. 네. 처음에 들어올 때는 막 몸 검사도 하고 몸에 뭐 마약을 숨기지 않는 그런 검사도 하고 네 거기는 또 그 죄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수감자, 네. 수감자들이 있으니까 네. 머리를 다 깎더라고요. 이게 깎았어요? 이게 다른 나라 수감자들이랑 같이 있는 거죠, 여기서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에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미용하시는 분이 네. 이발사분이 와가지고 뭐 드라이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밀더라고요. 그 이력 씨도 깎였어요? 네. 그 형은요? 저는 그냥 거분거분해서 잘라가지고 네. 한 1.5cm 정도 이렇게 머리가 길었었는데 네. 형은 안 자르겠다고 막 방황하다가 버텼어요? 네 반항하다가 그분이 화나가지고 네. 그냥 아예 그냥 싹 다 밀어버리고 스님처럼. 네. 아까 그랬었어요. 반항 안 하면 조금은 그래도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안에서 그분들이 왜 저희는 네.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 쓰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찹쌀밥을 눌러 먹고 예. 예. 주먹밥처럼 만들어서. 네. 예. 그렇게 먹고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위생상으로는 네.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은 그 화장실 가잖아요. 네. 왼손들은 이렇게 손으로 네. 뒤처리 물로 네, 해갖고 뒤처리 하고 왼손으로 물로 하고. 예. 쓱 씻고 그 오른손으로 이제 밥을 먹는 이렇게 거는 오른쪽. 네,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구분이 있어요. 와 그런 나라도 있구나. 저는 진짜 그때 있을 때는 제발 화장지 좀 달라고. 음. 그래서 어떻게 막 해가지고 화장지를 얻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손으로 씻었던 적은 없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물로 씻는 게 더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근데 닦고 나서 물로 씻는 거는 괜찮아. 아무튼 네. 근데 거기는 비누를 안 주고 네. 그냥 물만. 그냥 손으로. 네. 그럼 그분들이랑 같이 해서 이제 1개월 동안 그렇게 있으신 거잖아요. 그럼 1개월 있고 바로 네, 다른- 거기에서 바로가 아니지. 1개월 있고 나서 이제 네, 그 난민 있고 나서 다시 그 경찰서로 그 조금 더 큰 경찰서로 가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아예 그 감옥 같은 데 이렇게 음. 한 3, 40명 정도 있었는데 그렇게
큰데? 좀 더 네, 큰데 가셨어요? 좀 큰 경찰서에 있다가 아, 네. 거기에 한 달 정도 거의 있었어요. 있다가 그리고 그 태국 대사관인가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데 있잖아요. 한국에서. 이민국. 이민국에 들어가가지고 네. 거기도 한 달 정도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이민국에서 1개월 정도 네. 있는 거죠. 그럼 그때 이민국 들어가셨잖아요. 그럼 인원이 몇 명 정도 됐었어요? 그때 남자는 한 50명 정도 됐었고 50명 정도? 오, 네. 그래도 많은 거네요. 그래도 뭐 이렇게 사람이 꽉 차 있거나 그러진 않았겠군요. 50명이면. 남자들은 네. 근데 그 방이 좀 작다 보니까 음. 거의 누우면은 다 이렇게 쭉 이어서 눕는 아, 자리가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았어요. 이 감옥이라 그럴까 뭐 경찰서 굉장히 오래 거쳤는데 이민국까지 힘들진 않았어요? 날도 덥고. 너무 힘들었죠. 그때 저희는 그냥 일반 쌀을 좀 거기서 밥으로 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리고 뭐 김치도 좀 먹고 싶고 했는데 거기서는 그 알랑미라고 그 이제 태국은 날씨가 계속 똑같다 보니까 거의 사계절이 맞아요.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량을 한 3번씩 가오라거든요. 네. 자르고 이제 하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게 알랑미거든요. 근데 그거를 풀기가 하나도. 네, 풀기도 없고 쌀이 엄청 길거든요. 이거 불분 날아가고. 네. 네. 그거를 밥으로 해주는데 심지어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그 닭을 끓여가지고 그것만 계속 한 달 동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처음에는 그래도 먹다가 보니까 그나마 괜찮았었는데 이제 시간이 가다 보니까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어머니랑 이모는 여자 감옥으로 가잖아요. 네. 그럼 식구들이랑 떨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거의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연락했어요? 거기 있을 때는 거의 연락은 못 했었고 한 달 정도 있는데 2번 정도 봤었어요. 그때 가끔 이렇게 소풍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뭐 네. 사람 내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아마 저희 한 번은 이 대사관에서 와가지고 음식을 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그냥 가족끼리 같이 한 번 아, 있었어요.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네, 그래서 거예요? 한 2번 정도 봤었던 것 같아요. 대사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락 주잖아요. 맞아요. 제가 올 때는 13년도에 왔거든요, 저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식이라고 해가지고, 한식이라고 해가지고, 매주마다 바뀌어서 밥이 나오거든요. 그거 아, 4번 배수마다 먹으면 나온 거예요? 한국 간다. 네, 그 4번 먹으면 한국 왔어요. 그때 2011년은 그런 거 없었나 봐요. 저희 때는 그 감옥에서도 닭을 주고 네. 대사관에서도 닭을 닭을 가지고 주고. 오셔서 강남 먹다 네, 오셨네요. 닭 먹다가 왔습니다. 아, 그때는 없었구나. 네. 와. 좀 많이 그거 되게 좋아졌네요, 맛있었는데. 그러면. 그쵸. 13년, 2년, 네, 2년 2년 후인 좀 거죠. 차이구나. 제가 아까 감옥 생활 힘들지 않았느냐고 저 슬쩍 물어보니까 이력 씨가 그래도 북한보다는 좋았다고 그래서 제가 네, 북한보다는 그쵸, 뭐 뭔가 짱매 묵지. 네, 자유롭진 않은데 그래도 네. 거기 있으면은 닭이라도 이렇게 주고. 당문 주고. 네. 또 굶어 죽을 염려는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아,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은 그 뭐지? 수용소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한국에 와서 얘기는 2부로 넘어가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부에서 또 봬요.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해서 긴장했구나. 왜 이러죠?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이분 들어갈게요. 네. 근데 혹시 거기 나오지 않았었어요? 맞으시죠? 네. 아, 살이 그때는 찌셨고 지금은 많이 빠지셔가지고. 네, 그때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연 이어서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력 씨, 네. 우리 어디까지 갔죠? 태국 태국 공항에 막 도착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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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부에서는 좀 너무 긴장을 했어요. 네, 우리 2부에서는 좀. 자,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어땠어요? 비행기를 탔을 때요. 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그 비행기를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것만 봤어요. 네. 하늘에 떠 있는 것만. 그냥 손가락 맞아요. 한마디만하게 그냥 지나가는 거 네.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비행기라고 엄청 따라다니고 그랬잖아요, 네, 아마. 막 소리 지르고 비행기라고 그랬었는데 태국에 와서 또 대한항공을 탔었거든요. 근데 비행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이게 비행기가 좋아요. 내부에도 잘 돼 있고 앞에 그 모니터가 다 있고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또 기내 식단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거 한번 먹어봤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한 번밖에 못 먹어봐요. 기내식이. 네. 그러니까요.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화상적이었어요. 혹시 그 남자들은 그럴 법도 하지 않아요? 안내원들 되게 예쁘지 않아요? 아, 저는 그때 나이도 어렸었고, 네. 그리고 제가 탔을 때 아마 외국인들밖에 없었던 거로 기억이 나요. 한국 사람이 거의 없었고요. 네. 안내원이 외국인이었다고요? 아니, 승객들이. 네, 승객들이? 승객들. 근데 저는 안내원은 거의 쳐다보지 못했고, 네. 뭐 드시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다 안내원인데. 말투는 어땠어요? 그 안내원들 좀 나긋나긋하고 상냥하고 어색하진 않았어요? 그 뭔가 귀에 아주 달콤하게 박히는. 이것이 바로 내가 듣던 한국말이다. 네. 그래서 목소리 너무. 근데 또 승무원들은 대부분 다 예쁘게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목소리가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네, 느끼는 거지만. 비행기 안에 그것도 있어요. 화장실도 있어요. 아, 네, 있는 것 같아요. 안 가보셨어요? 저 진짜 가고 싶었는데 네. 앉아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앉아 있어라. 네. 그래서 착실했구나. 저희는 이러다 못 나고 네, 올 때까지 앉아가지고. TV도 나오잖아요 앞에. 네, 저희는 처음에 이어폰. 그 모니터 보고 그리고 또 이어폰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이어폰 끼고 막 네, 듣다 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고 7시간 왔는데 금방 가고 해가지고 그럼 일가족이 같이 앉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형. 그때 아마 두 명에서 떨어져서 앉았던 거로 기억이 나요. 아 그래도 같이 표는 같이 나온 네. 거네요. 뭐 기내에서는 이런저런 얘기 안 했어요? 식구들이랑? 그냥 그 태우에서 넘어올 때 아예 기내에선 얘기를 하지 말라고. 아 정말요? 네, 얘기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그냥 조용히. 혼자서 조용히 밥 주면 맛있게 먹고. 네. 이어폰 끼고 혼자 잘 듣고 이러고 그러다가 왔군요. 왔어요. 그 도착했어요. 인천공항 딱 도착해서 딱 내리는 순간. 네. 네. 요때가 이제 몇 살 때인가요? 네. 그때가 17살. 17살이었죠. 네. 그러니까 2011년 네, 그때 9월. 9월. 네. 네, 그때였어요. 9월에 네. 도착하셨어요. 자, 17살. 네. 네. 그 도착했어요. 그 공항 딱 봤잖아요. 내가 느꼈던 그런 감정 한번 표현해 주세요. 제가 저도 북한에서 지방에 살다 보니까 조금 저온 시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시설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네. 여기는 뭐 어디 평양에 있는 그 기념궁전이라고 해야 되나? 금수산. 금수산 기념궁전인 기념궁전. 줄 알았어요 저는. 네, 김부자 시체 있는데요. 네. 공항이요? 네, 너무 멋있어가지고 어. 여기 기념궁전인가? 금수산 기념궁전 못 가봤잖아요. 네, 금수산 근데 기념궁전. TV로 많이 봤으니까 어. 거기서 내려가지고 또 에스컬레이터 있는데 네. 거기를 그냥 사람들은 서서 가잖아요. 그냥 알아서 그냥 편하게 네. 딱 서서 가는데 네. 아, 무빙 워크 이렇게 쭉 네, 움직이는 거. 네. 저희는 이거 어떻게 타야 될지 뭐 안전문제라고 그러다가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라고 해가지고 예. 막 급하게 막 지나가고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이제 공항으로 나오면 바로 병원을 네, 맞아요. 국정원 그 일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제 버스 태워주잖아요. 아, 네. 네. 태우고 바로 어디를 가셨어요? 예전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네. 지금 바로 생각이 나는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그때 공항에서 기다리다가 네. 버스 타고 아마 국정원 그 주변에 병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신체 검사 같은 거 봤죠. 네, 근데 그 병원이 조금 뭐라고 지하로 너무 내려가가지고 네. 우리 끌려가가지고 죽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가가지고 피 검사도 하고 막 피 뽑히는 거 아닌가. 네, 피 막 뽑고 있어가지고 그때 좀 놀랐었어요. 북한에서는 피 뽑고 이런 거 못 해보셨죠? 그쵸. 네. 전혀 못 해봤죠. 네. 그냥 주사만 맞아봤지 피 뽑는 건 전혀 못 해봤거든요. 근데 막 되게 긴장을 그 많이 하셨군요. 이런 그 세 통인가 그 피를 뽑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검사하려고요. 네, 근데 이거 네. 뽑으면 죽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아니, 사전에 얘기 안 해주나요? 이 건강 검진을 위해서 혈액을 뽑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 안 해주나요? 그리고 네. 그때는 아마 그냥 병원 가서 검사를 한다고 그냥 어떤 검사한다고. 기분으로 다니셨어요? 전 너무 무서웠어요. 막 지하로 내려가고 네. 그리고 막 방 배정해가지고 여기 들어갔다 나오라고. 공항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네, 거기서 너무 무서웠었어요. 진짜. 아니, 그럼 버스 탈 때 뭐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얘기 다 해주잖아요.
그런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딱 생각나는 게 그냥 잘 왔다고 잘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감정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뭐가 뭔지 모르니까 네. 불안하고. 네. 네. 일단 하려니까 하기는 하는데 뭔지는 잘 또 모르겠고. 피 뽑으러 가고 네, 막 이러니까. 피도 막 뽑고 네. 그래서 이제 신체 검사 다 끝났어요. 그리고 바로 국정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국정원. 국정원에 이제 그 가족분들 다 가신 거잖아요. 5분이 가신 거죠? 이모까지 다. 네, 이모까지 5명이 있었고 그리고 지인분까지 네. 해서 그러면은 이제 가족이 다 왔기 때문에 조사 과정도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그 일가족 탈북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이제 한꺼번에 온 경우는요? 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그때 어리다 보니까 국정원에서는 저한테는 조금 조사를 심하게 시키지 않아요. 강도가 좀, 네. 네. 야, 아빠, 엄마 이렇게 걸쳐서 다 가고 근데 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막 좀 어른들한테 그 조사하는 거는 막 이거 얘기 안 하냐고 막 화도 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17살이었고 어리다 보니까 또 가족이 다 있으니까 그냥 네. 가족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국정원에서 독방에 있을 때 한 일주일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안에서 그냥 그죠. 네. 맞아요. CCTV에 달려있던데. CCTV 밖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안에 방 안에. 안에는 없었고. 기억나는 질문이 있어요? 조사받을 때. 질문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친구 이름을 댄다든가 친척 이름을 대서 깜짝 놀랐다든가. 저한테 질문을 했었는데 네. 저 친구 이름 대면서 아냐고 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때 막 조사하는 분이 무서워가지고 네. 질문을 못했고 네. 그냥 어떻게 아시냐고 막 놀라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도리어 물어보고 있어. 어떻게 하세요? 내 친구인데? 막. 네. 근데 이제 진짜 북한에 살다 온 게 맞는지 이런 거를 검증하려면 네.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 보니까 와 되게 그 뭐지? 조사 받을 때 독방에서 눈만 뜨면 노래를 네. 그럼 본인이 이제 그냥 뭐 심심풀이로 부르신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네. 독방에 일주일 있다 보니까 사실 사람도 못 보거든요. 네. 그냥 조사하시는 분이 오면 그분 얼굴 보고 그리고 이제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점심, 되면 저녁, 밥을 밥. 주는 분이 오세요. 그러면 그분 보고 딱 2명밖에 못 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독방에 또 오나로 있으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네. 방도 엄청 작고 또 컴컴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심심해가지고 그냥 눈만 뜨면 노래 부르고 어떤 노래 했어요? 북한 노래? 한국 노래? 그때 한국 노래를 했었거든요. 네. 바위섬이라고 금방 배워가지고 근데 노래가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어나면 그거를 불렀는데 그냥 저 형이 부른 게 아니고 네. 그 큰 목소리로 옆에 독방이 다 있는데 네. 엄청 큰 목소리만 불러가지고 네. 옆방에서 다 듣게 네, 들을 수 있게. 그때 네. 형도 들었다고 막 그래. 아 정말요? 네. 근데 가끔 또 형이 또 그 노래를 막 부르고 아 그래요? 서로? 형제가 네. 형도 그 노래를 알았군요. 그러니까. 네. 네, 이 노래가 퍼지는 건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다른 데도 들리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냥 내 기분에 따라 그냥 부른 거예요? 뭔가 그냥 들리겠지 하면서도 그냥 불렀던 네.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욕할 법도 한데 제가 있을 때는 할아버지가 계속 막 이렇게 노래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네. 할아버지 조용하세요!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큰 소리로. 네. 아. 그럼 이제 팬레터 이런 거 안 받았어요? 저는 그 노래를 하도 열심히 부르다 보니까 네. 어떤 분이 다른 분을 통해서 이제 편지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연애 편지가 왔군요. 네. 네, 와가지고 이제 사회에 나오면 음. 그때 만나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얼굴도 모르는데? 네, 얼굴도 모르는데 네, 어. 아 편지가 여자분인 건 확실하고. 네, 여자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편지를 원래 주려고 했었는데 네. 어떻게 되다 보니까 저한테 안 오더라고요, 편지가. 아니, 돌고 돌아서 오긴 왔어요. 아니, 저한테 온 건 아니 그냥 그 아는 분이 그거를 네. 받아가지고 저한테 줘야 되는데 줘야 되는데 네. 안 줬구나. 그분이 조금 깜빡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한테 아니 본인이 만났나? 그 노래 부른 사람이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따져볼까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은 연락은 안 되겠죠? 그때 그 편지 이후로는
아예 네,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보냈는지 모른다. 네. 그렇지만 지금도 궁금하시구나. 네, 너무 궁금해요 진짜. 그러면 과연 고백 한번 해보세요. 읽어보지도 못했다. 네. 네. 과연 누가 보냈는지 혹시나 그 국정원에서 보낸 사람이 있다면 네, 제가 그 궁금하니까 바이섬을 불렀던 그 남자니까 연락 주세요. 2011년 9월에 바위섬을 불렀던 남자. 네. 네. 네, 국정원 톡방에서 네. 바이섬을 불렀다. 바로 이 사람이다. 네, 바로 나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저는 궁금해가지고. 네. 아, 궁금하죠. 네. 궁금하지. 그리고 자기 좋다는 사람인데 한 번은 보고 싶잖아요. 아유, 그쵸. 네. 그때 처음으로 그런 감정을 느껴봤는데. 혼자서 또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짝사랑하고 써. 아무 일이 없었던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제가 짝사랑을 했다기보다는 네.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 아, 이런 진짜 일도 어린 있구나. 나이고 네. 또 처음 이제 접해보는 일이고 하니까. 편지를 또 처음 받아봤었거든요. 네. 제가 받은 건 아닌데 일단 편지가 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존재는 아는데 편지 자체를 못 읽어보지 봤죠. 못해. 내용은 못 봤죠. 만져도 못 보고. 아쉽다. 궁금하네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그냥 좋은 내용이겠지. 바이섬 언제 한번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국정원에서 다 이렇게 조사를 끝났어요. 이제 우리 그러면은 하나원으로 하나원으로 합니다. 갔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력 씨는 미성년이었으니까 네, 어머니랑 같이 가신 거겠네요. 네. 그렇죠. 그때 네. 17살이었으니까. 그 형은요? 형은 남자 하나는 그 아버지랑 같이 갔었고. 아, 형은 그럼 성인의 네, 저 그때 형은- 21살이었으니까. 아, 4살 차. 아, 네. 그랬으니까. 아, 그러면은 한원에 가면은 학교를 다니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거기서 생활하신 저 거예요? 학교란다. 그 한원에 들어가면은 네. 하나둘학교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2개월 정도 네, 아, 그 학생들이 네.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거든요. 아, 재미졌겠다. 그 한원 내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 다 우리 이렇게 북한에서 온 사람들 네네, 그렇죠. 어린이들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한 사람들끼리 다니면 뭔가 재밌지 않나요? 그것도 한국 땅에서. 재밌었어요. 근데 공부하는 거는 조금 머리가 아팠었는데 아, 공부는 같이 노는 거는 재밌었군요. 그 친구들이랑 막 축구도 하고 네. 가끔 또 그 막 오락놀이도 하고 그러면 제일 뭔가 이제 재밌고 기억났던 일 뭐 있어요? 하나둘학교 다니면서. 하나둘학교에서요. 거기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가끔 그 외부로 나가거든요. 근데 네. 멀리 가는 건 아니고 한원 그냥 밖으로? 근처에 그냥 근처에서 돌아다니면서 놀고 하는데 나가면 막 과일 따먹고 네, 겨울에는 이제 막 눈 위에서 막 눈가기도 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9월이니까 과일들이 네. 막 있겠다. 네. 근데 과일도 막 사과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조그만 과일. 산열매, 산열매인데 아, 빨갛게 막 주렁주렁 달리고. 그러면 하나둘학교 다니면 여자 애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없어요? 마음에 든 여자들 없었어요? 그때 사귀었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전혀 그런 건 없었고 네.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쁘다라는 그런 친구는 있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이렇게 근데- 연락을 안 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소심해가지고 그냥 그 느낌으로만 살다가 이렇게 나와서 막 친구가 되고 그럼 지금도 연락을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요즘은 잘 안 되는데 가끔은 얼굴도 보고 하고 있어요. 기억에 남는 수업은 없었어요. 기억에 남는 거예요. 뭐 성교육 때 충격받았다는 사람들이 뭐 여러 분들이 많아요. 아, 그런 것도 배워주겠다. 아니 저 처음에 그 성교육 시간에 선생님이 딱 오셔가지고 성교육 네. 하시는데 처음에는 다 괜찮았어요. 네. 그 막 처음엔 나겠다. 임신은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걸 가르쳐줘가지고 오 신기하다 했는데 갑자기 그 콘돔이랑 그 뭐지 피임 도구. 네. 피임 도구랑 그 모형물을 꺼내두시고 막 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씨. 직접적으로 이렇게 네. 해두셔가지고 저는 애들이 지금 뭐라 해야지 당황하고 네, 인상이 그랬겠네요. 당황했었고 어떤 네. 애들도 재밌다고 막 그러고 아, 그러고 어떤 친구들은 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콘돔 하나 달라고 해서 어머? 네. 받아가지고 그거를 풍선처럼 불려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네. 아, 그런 장난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막 들고 다니는 거 보면은 선생님들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 그랬던 성교육 게 외에는 뭐 어떤 다른 과목들은 없어요? 성교육 외에는 많겠죠. 과목은 많는데 네, 과목은 내가 좋아했던 뭐 과목 그런 거. 저는 그때 생물이었나 그거를 좋아했었어요. 선생님이 되게 그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네, 엄청 재밌었어요. 이때 바깥에 그 뭐랄까 그 한국 가정에 나가서 1박 2일 네, 가정체험, 저 그건 뭐라 때는 그러지? 가정체험이 있었거든요. 아, 저희는 가정체험 같은 건 없었고 그냥 비교문화 체험이라고 네. 그때 1박 2일이었나 그 친구들이랑 같이 나갔다가 학생들만 학생들만 저기 나가는 어디 거. 가요? 뭐 했어요? 잘 가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네. 아마 뭐 시장 가가지고 옷 사고 막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생활 체험하고 네, 그때 1인당 10만 원을 나눠줬었나 아마. 아. 그래가지고 그 내에서 쓰라고 해가지고 뭐 샀어요, 이력 씨는? 그때 제가 바지를 하나 샀던 것 같아요. 예. 바지 사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었죠? 돌려줬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막 레스토랑 이런 데는 안 갔어요? 저희는 레스토랑 가가지고 밥 먹고 막 남은 거 막 훔쳐서 사가지고 오고 막 그래요. 아, 레스토랑 싸우고, 아니고 뷔페. 뷔페 네. 뷔페 식당 가서 뷔페는 갔던 기억이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다 먹고 나는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막 싸가지고 다 걸려서 막. 저희는 뷔페가 아니고 그 무슨 김밥집이었나 네.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체험을 한 거네요. 그냥 네, 그래서 아, 김밥집 가서 그때 아마 떡볶이랑 네. 김밥이랑 그런 거 먹었던 것 떡볶이 하면 같아요. 한국. 그럼 이제 하나원에서는 또 종교 체험 재밌었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 종교 생활보다는 네. 아침에 여기 가서 간식 타고 얼른 또 맞아요. 저쪽 가서 간식 떡 타고 먹고 네. 낙지 먹고 아, 막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응. 그때 하나원에 그 불교랑 기독교랑 천주교가 천주교 이렇게 세 개 들어왔었는데 있잖아. 네. 그때 어머니가 천주교 다니셨거든요.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같이 가가지고 천주교 네. 가지고 갔는데 막 오징어랑 사과랑 그때 떡도 네. 이렇게 네. 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 가서 예배하고 막 그런 것도 너무 신기하고 해가지고 그렇죠. 미사 보고 나서. 네, 그래서 네. 그냥 매주 갔던 것 음. 같아요. 심지어 거기서 세례를 받았던 기억이 네. 이제 가톨릭만 네, 네. 이렇게 다니고 네. 세례 받았었는데 요즘은 기독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영세를 받았는데 요새는 네. 이제 기독교 교회를 나가고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막 거 있으면은 그런 분들도 또 오시잖아요. 이제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멘토로 이제 그 하나원에 오셔서 막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도 아, 계신데 있었죠. 네, 그때도 아마 대학생이었나 그러던 것 음. 같아요. 대학원생이었나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뭐 근데 그분들은 막 한국에 나오면은 이렇게 생활을 해라 뭐 내가 봤더니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런 얘기 좀 들으셨어요? 탈북 선배 네, 있죠? 탈북 네. 선배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한국 사회에 나가가지고 본인이 열심히 하면 그냥 잘 살 수 있다고 그런 얘기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좋은 얘기를. 그럼 되게 좋았죠. 자, 하나원 교육이 끝나고 드디어 사회로 나옵니다. 집배정은 어디로 받았어요? 저희는 아버지가 무조건 서울로 간다고 네. 해가지고 뽑게 했는데 서울이 됐어요. 이야. 그래서 네. 네, 지금은 저기 더봉산 쪽에 집을 배정받았고 그 저희가 또 4명이다 보니까 네. 집이 좀 크죠? 22평이거든요. 네. 그래서 집도 크고 그나마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네 분이서 사시는 거예요? 지금은 형은 직장에 가가지고 거의 거 기숙사 생활 네, 하시는 주말에만 이렇게 놀러 오고 할까. 아. 지금 생활하는 건 아버지랑 어머니랑 저랑 3명이서 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오셔서 본인은 학교를 가시잖아요. 네. 어떤 학교 다니셨어요? 나오면 뭐 다들 뭐 대안학교라던가 이렇게 나오- 그런 데 가잖아요. 네. 나온 게 2012년 1월쯤 되겠네요. 네, 18살. 네, 1월에 네. 나왔습니다. 어디를 이제 갔습니까? 그때- 나와서 한 일. 하나원에 있을 때 그 나오기 전에 담임 선생님들이 조사를 하거든요. 네. 학교를 어디로 갈 건지. 그때 조사를 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아마 일반 학교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얘기를 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뭔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냥 사회에 나가가지고 일반 사회에서 부딪히는 게 적응도 빨리 할 것 같고 뭔가 더 많은 경험을 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바로 일반 학교 가겠다고 네. 해가지고 제가 거의 2월 달에 나와서 3월 달에 바로 고등학교를 갔었고 어느 학교였어요? 그 노원에 있는 그 상명고등학교라고. 상명고등학교. 네. 옛날엔 상명여고. 네, 예전에는 여기 여고였었는데 네.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고등학교로 바뀐 거예요. 그럼 남자 여자 이렇게 다 같이 네, 다닐 수 네, 있는. 같이 다니죠. 아
어떤 각오를 갖고 입학했어요? 일반 학교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뭐 다 그렇지만 저도 교육을 잘 못 받다 보니까 네. 뭔가 대학 고등학교 가가지고 남보다 잘한다? 잘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무리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아예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랬어요. 그냥 어려운 거 아니까 그냥 들어가서 버티자. 어떻게든지 네, 버티자. 그냥 잘하지도 말고 네. 못하지도 말고 그냥 버티자. 일단 졸업만 하려고 들어갔었고 그래서 3년 내내 버티다가 졸업을 했어요. 대단해. 졸업한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학교 다니면서 뭐 이렇게 좀 힘들었거나 이런 점들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한국 일반 학생들이랑 같이 사귀려고 하면은 네. 처음부터 탈북자라는 걸 밝혔어요? 네, 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친구가 당연히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막 점심시간 됐는데 다른 애들은 막 친구 따라 이렇게 밥 먹으러 가고 중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들끼리 네, 그렇죠. 이렇게 몰려다니기도 하고. 밥 먹으러 가고 하는데 저는 친구가 없으니까 그냥 혼자 남아있더라고요. 텅 빈 교실에. 네. 그렇게 한 1개월 정도 됐었나. 그래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내가 고등학교 생활을 아예 못하겠구나. 힘들어서 못하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냥 한번 부딪혀볼까 하고 이제 주변에 조금 스캔하다가 네. 돌아보다가 좀 착해 보이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한테 그냥 밥 먹으러 갈 때 그냥 무작정 따라갔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친구들이 얘 뭐야 이런 네. 형식으로 네. 쳐다봤었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한 열흘 정도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친하게 되더라고요. 네, 말도 섞고 네. 이렇게. 근데 또 그렇게 한 달 지났고 그 후에 담임 선생님이 저를 소개시켜줬거든요. 북한에서 왔으니까 잘 좀 니들이 네. 돌봐줘라. 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또 친구들이랑 조금 더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뭐 친구들이 뭐 신기해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신기해하는 친구들도 뭐 예를 있었어요. 들면 야 북한 사람이 뿔났다던데 막 이런 네, 애들도 그런 거 되게 있었어요.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물어봤었거든요. 북한 사람 뿔 났다던데. 그래서 넌 왜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뿔 없잖아. 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제일 어려웠던 건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웠어요? 일단 처음에는 친구 사귀는 게 너무 어려웠었고 그리고 또 친구를 사귀고 보니까 이제 공부 따라가는 게 너무 그렇죠. 어려웠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막 수준이 영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한 6학년 수준도 될까 말까 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가지고 그 영어 책을 펼쳐봤거든요. 네. 근데 지문이 막 문장이 길고 7줄만 네. 7줄씩 막 나오고 해가지고 해석도 안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책 펼치면서 이건 뭐야 멍 때리고 있다가 이거 글자냐 뭐냐 뭐 그리고 이러면서. 친구들이 무슨 저 아이돌 얘기 네. 맞아 이 게임 오락 얘기도 게임 많이 얘기 이런 거 하면 그러잖아요. 못 알아듣잖아요 또. 네, 저도 지금도 그러는데 사실 뭐 걸그룹이나 아이돌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노래 부르면 그 노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노래만 좋아할 뿐이지 아이돌 딱 하면 그냥 예쁘네 이런 정도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누가 보고 뭐 이렇게 꿰는 네, 거는 근데 아니고. 근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알아야 또 네, 친구들이랑 그렇죠. 많이 섞일 수 있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막 걸그룹 에 있는 여자들 네. 예쁜 여자들 얘기하고 이름 막 얘기하고 하면 그게 누군데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더니 그럼 알려줘요? 그것도 그것도 몰라 이러면 친구 집에 놀러 가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네, 고등학교 때 놀러 갔었어요. 네. 친구 집에 가가지고 막 고기도 구워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었어요. 학교 생활에서 재밌었던 거는 뭐가 있어요? 학교 생활에서요? 네. 체육대회, 무슨 뭐 합창대회 이런 거 많잖아요. 고등학교. 그 고등학교 때 저희가 12반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때 한번 여름이었나 축구 대회를 했었는데 네. 저도 선수로 나갔다가 이 12반 중에 네. 2위를 했었거든요. 준우승. 네. 오, 그러면 근데- 몇 번 이기고 결승까지 간 거네요. 그쵸. 네. 근데 1위 할 수도 있었는데 네, 아쉽게도 2위를 해가지고 네. 그랬던 기억도 있고 이라도 어디에요? 그리고 한번 제가 또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네. 거기에 저희 학교에 그 방송국이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노래도 하고 이런 아니, 게 교내 있거든요. 방송? 네. 그래서 한번 나도 해볼까 하고 그 바이샴을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네. 네. 그때 이게 발음이 조금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네, 약간 북한 사투리. 네, 여기 사투리도 섞여 있고. 섞이고 그리고 제가 너무 소심하다 보니까 네.
노래할 때 이게 노래하는 건지 네, 글을 읽는 건지. 네, 그래서 엄청 떨고 네, 네. 나왔는데 당연히 떨어졌거든요. 네. 아, 방송반 오디션을 본 거군요. 네, 오디션 네. 봤었죠. 그때 한번 노래 해보고 싶어가지고 오디션 봤다가 떨어지고 그래도 그랬던 게- 용기 대단하시네요. 저는 뭔가 도전하는 걸 조금 좋아하기도 하는데 가끔 또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네. 근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없었어요. 아, 그냥 떨어지고 말았어요. 네. 그 경험이라도 어때요? 근데 저는 또 그런 게 있거든요. 뭔가 도전하기 어려운데 그거를 이렇게 부딪혀 보는 게 네, 좋지 어렵다고 않을까. 그냥 묻어두면은 영원히 그럼요. 못하는 네, 거잖아요. 그럼요. 네. 해보는 게 그래서- 중요하죠. 아, 뭐든. 실제로 부딪히는 게 중요한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부딪혀보자 하고 했었는데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대학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네. 정치외교학과로 네, 진학을 정치외교학과. 합니다. 네. 본인의 선택인가요? 네,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변호사를 그냥 변호사만 꿈꿨었거든요. 그래서 꿈꾼 이유가 있어요. 변호사를 꿈꾼 이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그 한국 사회에 온 탈북민들이 조금 법적인 그런 보호를 잘 못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변호사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 이제 케어하고 18살 때? 네, 그런 거를 하고 또 한국에도 그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조금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와, 멋지네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법률적 구제를 잘 못 받으니까 네. 그런 분들을 도와주고 싶다. 네, 그래서 그때 변호사를 꿈꿨었는데 저 대학교 다른 대학교 또 시험을 봐가지고 법학과를 붙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외대 정치외교도 붙었었고 근데 거기 저희 상명고 선생님이 법하는 선생님이었었는데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 네, 선생님이 그분이 저한테 그냥 외대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또 정치외교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통일되면 이제 저희 그 지역에 가가지고 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샛별군으로 가서 그래서 아예 통일이라는 네. 그런 마음을 아예 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냥 외대 정치외교. 그러면 이제 네. 외국어 대학교. 네, 그렇죠. 금년에 4학년인가요, 그러면? 네, 이번에 3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네, 한 학기 휴학을 해가지고 아, 대학 생활 어때요? 대학생활이 네. 그 힘든 거부터 얘기할까요? 재밌는 거부터 얘기할까요? 힘든 것부터 갑시다. 네. 처음에 딱 이렇게 네, 딱 네. 들어가면 이제 그 OT 시간 있잖아요. 아, 네. OT 시간 어땠어요? 전 되게 어려웠는데 OT 시간이. 저 OT 듣다가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네. 나왔었어요. 아, 뭐 수강 신청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네. 잘 모르겠고. 그때 아마 학교에 대한 소개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막 나와가지고 밖에서 놀고 수업은 따라갈 만해요. 저 지금도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따라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뭐 공부는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예전에 그 전공 교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공부가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교수님한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너나 다른 사람이랑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한국에서 12년을 그냥 공부만 한 애들이랑 네. 저 원예기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공부를 더 잘할 거냐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뭐 당연한 건 아니지만 뭔가 조금 교수님이 위로 같은 위로를 좀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들었었는데 네.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아. 네. 혹시 유력 씨는 뭐 대학교나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이런 건 안 해보셨어요? 저는 네, 안 해봤어요. 아, 그 부모님들이 오직 이제 공부만 하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네, 그 또 부모님들이 그때 용돈도 조금 주긴 했었는데 제가 또 워낙 좀 아껴 쓰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럼 혹시 대학교 다니면서 우리 동아리랑 막 이런 게 많잖아요. 네. 유력 씨는 어떤 동아리를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그 탈북 대학생 동아리가 있거든요. 네. 그 외대 통일 리더십 동아리라는 게 있는데 지금 재학생이 한 30명 정도 네. 돼요. 거기서 회장도 하고 있고 회장님이시네. 오, 멋지네요. 회장도 하고 있고 네. 어떤 일을 하는 동아리예요? 저희 동아리는 초반에 만들어진 거는 2008년도였고 제가 듣기로는 아마 10명인가 창립 멤버가. 네, 창립 멤버가 10명 정도가 이제 만들었는데 그때는
인원도 적고 해가지고 그냥 친목 위주로 만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또 인원수가 또 많아지고 해가지고 친목도 도모하면서 뭔가 사회에 헌신하는 그런 일을 하자. 자원봉사 해가지고, 같은 네. 거요? 그러면 네. 모두 다 이제 북한 재학생들만 다 있는 거예요? 탈북자인가요, 회원들은? 네, 지금은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좀 봉사활동도 하고 네. 그리고 저희 동아리에 또 중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다 네. 중국어를 잘하고 중국에서 살다 온 네, 친구들이 살다 온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탈북 후에요. 네. 네, 그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멘토링도 해주고 중국어 멘토링도 해주고 중국어도 가르쳐주고. 예전에는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동아리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은 뭐가 있어요? 힘든 점, 어려운 점. 동아리 하면서 힘든 점은 너무 많아요. 그 이제 뭐 활동을 하면 그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이 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근데 참여한 사람도 잘 따라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네. 다들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귀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참여가 조금 저조하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힘들고 그리고 가장 힘든 게 그 재정이거든요. 아, 역시. 네. 저희가 뭐 엄청 큰 거는 하는 건 없는데 그래도 뭐 친목도 뭐 하고 같이 어떻게 이렇게 그 막 여름 되면 MT 갔다 오고 할 때 보면 비용이 꽤 들거든요. 그렇죠. 교통비, 밥값 네. 뭐 해서 그래서 돈이 들죠. 그거를 이제 하려면은 제가 1년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조금 괜찮게 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오, 꽤 많이 많이 드네요. 드네요. 네, 많이 들죠.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 돈을 제가 다니면서 다 모금도 하고 받아와야 되고 후원도 받고. 네, 후원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하면서 뿌듯한 점, 흐뭇한 점, 보람이 있다는 건 어떤 게 있어요? 뭔가 제가 그 회원들이랑 같이 임원진도 있거든요. 네. 임원진이랑 같이 뭔가 프로그램 짜가지고 그거를 딱 했는데 이게 잘 됐어요.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 아 이거 너무 저랑 이제 임원진이 같이 짰으니까 반응도 좋고 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그때는 막 쾌열을 느끼고 그래서 다음엔 또 잘해볼까 막 이런 거 그렇게 하는데 그게 문제점이 또 그 재정. 그렇죠. 재정 쪽으로 가면은 네. 어쨌든 좋은데 계속 재정. 네. 근데 뭐 어떤 거든 항상 재정 면에서. 근데 저희가 네. 하려면 뭔가를 하면 그 행사 같은 거 하면 재정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네. 많이도 하지 못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필수로 해야 될 거는 이렇게 하고 하는데도 재정이 엄청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력 씨 우리 그 임원들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좀 잘 따라줘. 회장님의 한마디. 네, 네. 회장님의 한마디 유튜브로 한마디. 자, 저기 가운데 카메라를 네. 보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뭐 지금 그 임원진들을 제가 뽑았는데 네, 요즘 너무 임원진들이 다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일을 시키는 게 너무 미안하고 하지만 일단 임원진 했고 이제 1년 남았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따라주세요. 제가 잘 따라가겠습니다. 아, 섬기는 자세로 네, 제가 그 가겠다. 회장 선거 할 때 네. 공약이 그거였어요. 그냥 뭔가 동생 같은 느낌? 그리고 항상 낮은 자세로 섬기는 그런 회장이 되겠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멋지네요. 그러면 그 다 본인보다 나이가 어려워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저희 동아리 평균 연령이 제가 볼 때는 20대 후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이었나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막내였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다 보니까 조금 점점 좀 들어오고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막내 서열에서 밀렸거든요. 아, 네. 네, 그래가지고 근데 대부분 보면 다 20대 중반. 20대 중반이라니까 아까 이제 형님이 뭐 직장 생활한다 그러셨잖아요. 네. 가족들은 지금 다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아버지 어머니는 다 일을 하고 계시고 형도 여기 와서 1년 동안 그 직업학교 다니다가 네. 취직을 해가지고 한 6년째 지금 그 같은 회사에서 같은 회사에서. 네, 그냥 쭉 다니고 있거든요. 와. 그리고 진짜 형을 엄청 좋아하는데 네.
일을 너무 잘한다고 외부에서도. 네. 인정받은 거네요. 네. 거기 막 회사의 그 책임자분들 네. 그분들도 막 잘한다고. 총애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했고 작년 2년 전인가 아마 그 회사에서 일을 가장 잘해가지고 트로피를 받았었어요. 상도 받고요. 와. 상품권 네. 100만 원이라는 트로피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꽤 큰 상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형이 네. 그럼 그- 형님 다니는 회사 이름 얘기해줘도 돼요? 그 회사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경기도에 있는 네. 뭐 제일전공 회사라고 네. 부품 만드는 회사였는데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형이 노래를 잘하거든요. 네. 형자 깨알 형자랑 또. 형제랑 할 데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사실 형이 북한에서 그 선전대를 했었어요. 음. 그 홀로 가수를 했었는데 네. 여기 와가지고 나이가 있어서 가수를 못했고 지금 그냥 노래는 취미로 하고 직장 생활? 네, 착실히 직장 하고. 생활을 하고 네. 있는데 잘 살고 계시네요. 2년 전에 그 노래자랑 나가가지고 아 정말요? 그 상도 타 네. 썼고 네, 그랬었어요. 이야. 그때도 상품권 80만 원 정도. 어휴, 뭐 상을 많이 타셨네요. 와 그럼 이 경상 기회에 그럼 이력 씨는 대학교 다니면서 뭐 어떤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 없나요? 아 저요? 네. 형 자랑도 중요하지만 본인 자랑. 저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럼 아, 근데- 부모님하고 네. 가족 중에 3분이 직장 생활 하시는 네. 거네요. 근데 저도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번에 또 같이 그 아, 네. 하나통일 우리 하나통일 원정대를- 원정대. 네. 네. 노래 딱 옆에서 들었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그냥 입만 벌린 것 같아요. 아니 그 잘하는- 요리조리 네. 보면 유진 씨 네, 옆에 저 바로 옆에 바로 있어요. 옆에서 네, 하셨었어요. 자, 요리조리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네. 아,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대학교 쭉 다니면서 이제는 축제 기간이잖아요. 아 네. 네, 그러면 혹시 학교에서 뭐 연예인들도 오고 뭐 막 또 학교에서 또 댄스 동아리도 막 나와서 공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뭐 재밌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어때요? 북한에서 학교 다닐 때랑 또 이제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거의 뭐 국가국이죠. 북한에서는 뭐 축제라는 것도 학교 내에서는 축제만 있는데 누가 오거나 이런 거는 없죠. 네 그렇죠. 근데 한국은 또 그 직접 와서 막 놀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에도 뭐 축제라기보다는 그냥 학교에서 운동회라고 네. 있는데 거기서는 그냥 뭐 그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놀고 그리고 밥 먹고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근데 보니까 한국은- 축제 기간이 며칠 되더라고요. 네, 정해져 있는. 그래서 막 다른 학교에서도 놀러 오고 네, 연예인들도- 놀러 갈 수 있고 네. 연예인들도 오고 막 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축제를 잘 안 보고 그냥 봄 시즌에는 항상 공부만 해요? 공부하는 건 아니고 공부도 하긴 하는데 일단 이제 마음이 싱숭생숭해가지고 왜요? 봄이 되면 그래요. 봄 네. 타요? 봄을 타는 남자군요. 남자는 가을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축제를 즐기기보다는 그냥 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까 통일이 되면은 고향 가고 싶다 그랬는데 네.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일단 대학 졸업하고 나서. 통일되면 네. 이제 저희 지방에 가가지고 국회의원이나 이제 시의원을 해서 뭔가 그 지역을 개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제가 또 법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법도 좋아하니까. 근데 여기 와 체계적으로 딱 써 있어요. 50대까지. 그래서 일단 통일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금부터 50대까지는 이제 법 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있으면 그때 정치 쪽으로 가가지고 북한 지역도 개발하고 뭔가 그 지역을 이제 잘 살게끔 하는 게 제 꿈이고 목표거든요. 정치를 그럼 변호사나 뭐 법조인이 되고 싶은 건가요? 대학 졸업하고는? 네, 대학 졸업하고는 바로 법조인으로 일하고 싶고 네. 이제 나이가 있으면 정치 쪽으로. 그리고 또 네. 뭔가 저희 지역에다가 이제 그 관광지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뭐 공약이 벌써 완성이 네, 되네요. 아주 체계적으로 네. 짜여 있어요. 저희 뒷산에 보면 나무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한 10년 안에 이제 그 산을 아예 푸르게 만들어 버리고 네. 나무 심는 네, 일부터 나무 하고 심어가지고. 싶다. 그리고 저번에도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병원을 막 짓고 싶고 막. 아, 병원이요? 네. 병원을 짓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예요? 북한에서는 막 병 걸리거나 어디 아픈 데 있으면은
보건소가 있긴 한데 네. 걔네는 그냥 아니 그 사람들은 그 뭔가 여기 한국에처럼 그냥 전문적인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아, 이게 수준 높은 치료를 못 받으니까. 네, 그냥 뭐 손으로 만져보고 이거네 하고 네. 그냥 대략 짐작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북한의 연령 그 뭐지? 그 평균 그 사는 평균 연령 수명이 맞아요. 60, 60. 70 막 이렇게 되잖아요. 70이면 오래 사는 거고 60 60 정도가 돼가지고 북한도 한국처럼 이제 100세 시대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건강하게 네.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또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그 뭔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사람들한테 도움 주고 인정받는 그런 거를 좋아하거든요. 인정받는 내가 내 것을 나누고 남한테서 뭔가 이제 또 인정을 받고 이러면은 거. 뭔가 인정에 대한 그런 욕구가 많아가지고 인정 욕구. 네. 이타주의라고 하죠. 타인이 이렇게 하는 게 내 이제 네, 막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너무 하고 싶어요. 자, 탈북 후배들에게 네. 조언을 해준다면은 네,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번에 또 한 친구를 만났었는데 그 친구는 북한에서 온 지 1년도 안 됐다고 하고 나이가 어리거든요. 네. 일반 학교를 갈지 대안학교를 갈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일반 학교 가라고. 근데 또 그 친구는 또 일반 학교가 너무 힘들지 않나. 그렇죠. 그렇게 지레 얘기하고. 좀 겁을 먹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냥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했던 것처럼 얘기해주면서 그냥 3년 동안 버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하다 보면은 그게 별거에 아니라고. 뭐 당연히 공부는 그 친구들 일반 친구들이랑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 학교 가가지고 뭔가 부딪히고 그거를 이렇게 뭔가 자기한테 접목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버티고 견디는 게 그 자체로 큰 공부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졸업하고 나니까 지식이 없네요. 아유, 그래도 어디까지나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네. 버티고 견디는 게 중요하다. 네, 네, 이 얘기를 버티는 게 해주시는 가장 거죠. 중요한 네. 아, 이력 씨 네. 입장에서 한국에 이제 정착을 하는데 용기가 되어준 그 한국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아주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 뭐가 있을까요? 그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 지방 분이셨거든요. 네. 근데 저를 너무 챙겨주시고 가끔 밥 먹으러도 같이 가고 또 뮤지컬 보러도 같이 갔었고 해가지고 그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좋아하는 사람 하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랑 선생님.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하고 이제 복지관에 계시는 그 공릉 사회복지관에 그 이정옥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네. 그 선생님이 너무 뭔가 친구 같으면서도 엄마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챙겨주시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땡큐 프로그램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감사한 사람들한테 표현을 하는 거. 네, 그래서 그 3분을 했었어요. 아, 일단 부모님한테는 당연히 감사한데 네. 그 주변에서 저를 도와줬던 분들을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랑 3학년 때 담임 선생님하고 이제 복지관에 그 선생님 3분 해가지고 그때 제가 그 유자차를 만들어가지고 직접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담궈서 네. 그거를 선물로 편지 써가지고 아, 선물 진짜 좀 진심으로 드리고 손편지하고 네. 네.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밥 같이 먹어주고 뭐 네. 공연도 같이 보러 가고 네. 네.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 거죠. 그래도 어디까지나 또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또 이렇게 잘 학교도 다니고 그래도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이렇게 막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또 부모님 덕이지 그럼요. 않을까요? 네, 뭐니 해도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그러면 부모님한테 만난 김에 영상 편지. 네, 영상으로. 아, 그리고 형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형님한테도 영상 편지 네, 하나 좀 부탁합니다. 지금은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지금 그 뭔가 너무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잘난 그런 자식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뭔가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식으로 성장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형한테 제가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서 표현 막 이런 여기서 거 한번 하세요. 네. 네,
저한테 형이 있다는 게 너무 든든하고 그냥 말을 안 해도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형 사랑해. 네, 장난도 자주 치고. 형한테 직접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네, 형 너무 많이 존경하고. 네. 사랑이란 말보다 존경이란 말을. 가족, 또 아버지, 어머니도 사랑하고. 네. 마음으로는 너무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쑥스러워서 잘 안 되는군요. 네. 네. 네, 이력 씨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탈탈 털어주셨는데 소감 한마디는 해주셔야죠. 출연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처음에는 이게 그 방송을 아예 안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네. 예전에 그 어디 방송사에서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었고 했었는데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그냥 안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공개적인 그런 방송이 아니고 유튜브다 보니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계속 저한테 출연해달라고. 네. 근데 유튜브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잖아요. 많이 보긴 하는데. 그래도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네, 그래서 또 같이 그 합창단도 했었고 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저를 보고 나와주신 거죠? 네, 일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동아리도 하시고 막 또 법적 이런 일도 하시고 너무 막 힘드시고 막 하실 텐데 이런 말이 있어요. 힘내라 말보다 힘 빼라는 말이 더 좋다고. 역시 나와주셔서 너무 또 감사하고요. 이렇게 본인의 또 얘기 해주셔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꼭 원하시는 일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상으로 보시면 무슨 얘기 하신지 아세요? 근데 저는 저 영상을 잘 안 봐요. 아 정말요? 왜?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런 분들 많대요. 장 MC도 본인 영상은 즐겨보지 않는다면. 예. 안녕하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나TV 꼭 구독해주세요. 여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후원금 보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광고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공유도 많이 부탁드려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